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요. 2024년 가을 미국 대통령 선거로 전 세계가 시끌시끌했었죠. 세계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2024년 11월 5일에 시행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는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이자 제47대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는데요. 미국 역사상 최고령 취임 대통령이자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대통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재선에 실패한 후에 다음 선거 당선으로 임기를 수행하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이기도 하죠. 2016년과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슬로건은 동일했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의미인데요. 대통령 재임 당시 그리고 이번 선거를 통한 공약을 통해서 트럼프가 추구하는 정책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슬로건입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이것은 물론 통합사회 교과서에까지 많은 영향을 미쳐서 흥미롭기 그지없는데요. 오늘은 45대 대통령 임기 당시였던 과거의 트럼프가 대표적으로 시행했던 정책과 우리 통합사회 교과서의 연결고리를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수행평가에 자주 출제되는 시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는 부분일 거고요. 일반인 여러분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때 이런 영향을 받았구나. 그렇다면 이번 당선 이후에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슈는 바로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부분이죠. 줄여서 파리 협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2020년 만료된 교토 의정서를 대체해서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협약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통합사회 교과서 3단원과 10단원에서 높은 비중으로 다루어지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시험 출제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바로 지구 온난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한 번쯤은 신경 써서 알아둬야 될 부분입니다. 1997년 채택된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는데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195개 당사국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결정했던 보편적인 첫 기후 합의입니다. 파리 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씨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약속했는데요. 또한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인정하되 2020년부터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문제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였는데요. 트럼프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대해서 미국의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고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상황을 초래한다라고 엄청나게 비난했었습니다. 기후변화는 사기이자 음모론이라는 말까지 당시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서슴지 않았는데요. 석탄 등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서 지구의 온도를 낮추려는 파리 협정의 약속도 무시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석탄과 석유, 천연가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철회해서 이것들을 지지하게 되었는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죠. 지구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연설. 바로 이 연설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럼프를 비난했습니다. 국제사회가 트럼프를 반대하며 들끓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2017년 6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오늘부터 미국은 파리 협정의 전면적인 이행을 중단한다라는 어마어마한 발표라고 말했죠. 단 2016년 11월 4일에 발표된 파리 협정은 3년간 탈퇴를 금지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3년이 끝나는 날인 2019년 11월 3일 유엔의 협약 탈퇴를 통보하면서 칼같이 탈퇴 선언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전 세계에서 협정을 지지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가 되고 말았는데요. 트럼프를 이어 미국 대통령이 되었던 바이든은 트럼프와는 반대 행보를 보였습니다. 취임 첫날 우리 미국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복귀하겠다라는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고요. 기후변화 대처를 최우선 순위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미국의 탈퇴에 대해서 사과했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재당선된 현재이겠죠.
이번 대선 공약 중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가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 11월 19일 G20 정상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론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G20 사무국은 공동 선언문을 공개하며 정상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정의로운 세상과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바로 이 발표 내용이죠.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게 된 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특히 유심히 살펴보아야 되는 대목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슬로건처럼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꾸준하게 주장해왔죠. 세계의 흐름과는 반대로 무역 장벽을 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통합사회 8단원 경제 파트에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유무역은 국제무역에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무역제도고, 반대로 보호무역은 외국의 경쟁과 압력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간섭을 해서 말 그대로 유치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의미하죠. 무역을 하면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것을 싸고 편리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기술 혁신을 기대할 수 있고, 무엇보다 더 큰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리나라가 더 잘 만들 수 있는 상품을 수출해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데 무역은 주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무역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두 나라 모두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입니다. 다만 자유무역은 국가 전체의 경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외국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과 산업 분야가 도태되는 반사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죠. 트럼프는 45대 대통령 재임 당시에 이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로 여겨졌던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커다란 위기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과 일본 등에서 더 품질이 좋고 저렴하면서 세련된 자동차를 생산하고, 이 때문에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위축되어 가는 부분이 있었죠. 디트로이트 등 자동차 공장이 많았던 미국의 도시는 지역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기업은 파산했고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미국 내 근로자들의 실직이 급격히 증가하고 말았죠. 트럼프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동차 산업과 그 외의 여러 제조업을 보호무역을 통해 다시 육성하고 외국 기업에 빼앗긴 일자리를 내가 되찾아오겠다 라고 말이죠. 자, 다시 대통령이 된 후에도 보호무역을 공약으로 걸어 세계의 우려가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요. 유엔과 세계 정상들은 지속 가능하고 투명한 다자무역 시스템 보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는 건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자유무역으로 미국의 일부 산업이 쇠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미국의 보호무역은 전 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역시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그리고 학교 내신에도 수행평가에도 충분히 영향을 미칠 만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날씨의 변화를 일으키고 지구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처럼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은 추후에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이 보호무역을 이어가면 주변 협력국과의 무역은 줄어들고 물가는 오르게 될 수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 확산되면 결국 세계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트럼프는 2024년 대선 공약을 통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똑같이 관세를 부여하는 트럼프 상호 무역법을 제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공약을 전 세계가 걱정하며 바라보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대한민국과 남북 관계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이기도 하죠. 2024년 대선 공약을 살펴봐도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상대편 후보였던 해리스는 한반도의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며 안보를 위한 강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트럼프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주장했죠. 김정은과 직접 만날 의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트럼프가 45대 대통령 재임 당시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이 성사되기도 했었던 것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2019년 6월 30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회동을 가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날 X라고 불리는 트위터를 통한 깜짝 제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호응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만남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중이었는데요. 6월 29일 SNS를 통해 그곳에 있는 동안 김 위원장이 이것을 본다면 나를 비무장지대에서 그를 만나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글을 남긴 것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을 하면서 하루 만에 미국과 북한의 역사적인 회동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한 직후 비무장지대로 이동했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 만나서 군사분계선 북측으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이로써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은 사상 최초의 대통령, 그리고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되었죠. 다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으로 이동한 두 정상은 자유의 집에서 1시간이 넘는 회동을 진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하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미 3국 정상의 판문점 회동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통합사회와 한국사 교과서 속 통일 파트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내용이기도 하고요. 지금 일반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아 맞아 그때 그랬지 라는 기억이 새로우실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025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게 되는데 이 순간을 기점으로 법적으로 대통령직에 따르는 권한과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의 취임 이후의 미국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까요? 또한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우리 모두 두 눈 동그랗게 뜨고 살펴봐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채널 반주원은 트럼프의 취임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도 비교하고 정리해서 다양한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올 거고요. 물론 여러분의 일반 상식을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특히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수행평가와 학업 성적, 내신, 수능까지 이어지는 배경 지식을 만드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알람, 댓글, 구독 설정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오늘도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